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 때 다이어트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죠. 그때 제가 한 84kg 정도 되는데 한 2달 만에 한 18kg 정도 뺐다는 얘기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게 단기간에 뺐느냐, 몸은 괜찮느냐, 많은 나이에 살을 빼는 게. 그래서 많은 이렇게 질문이 오셔서 오늘은 그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동영상 제목이 남녀노소 100% 성공하는 쉽고 간단하고 건강하게 살을 빼는 건강 다이어트의 비밀입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다이어트 할 때 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다이어트를 유행하는 건 다 해봤죠. 왜냐하면 제가 식탐이 많아가지고 항상 좀 살을 빼놓으면 다시 찌고 살을 빼놓으면 다시 찌고 악순환을 반복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제 나이가 52인데 계속 그럴 때마다 몸이 축나는 거죠. 그래서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을 빼는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책들, 많다고 하면 한 150권 정도 이상 되는 국내에 나와 있는 이제 유명한 분들이 쓰신 다이어트 관련된 책을 두루두루 다 섭렵을 했어요. 주장하는 것도 다 다르고 방법도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저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분들 역시도 한 달 만에 막 5kg, 7kg를 빼고 또 건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한테도 다 되는 거라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크게 오늘 8가지 이제 주제로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 건강하게 살을 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 원칙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가 먹는 이 음식,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 먹는 음식에 대한 이제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어떤 음식을 먹는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먹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먹는 양. 우리가 먹는 양을 무조건 줄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충분히 먹어가면서도 얼마든지 살을 뺄 수 있는데요. 그 먹는 양에 대한 이제 비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요,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먹어야 될 것,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그 음식들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곱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반드시 읽어야 될 다이어트 관련 책 3권. 제가 책을 한 150권 넘게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 3권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 3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건강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책이니까요. 이 책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 이 책 3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건강하게 살을 빼야 하는 이유입니다. 크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몸이 매우 건강해집니다. 이게 이제 이 건강하게지게 되면 일에도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으니까 일에 굉장히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에 대한 성과도 더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제가 건강한 얼굴로 또 건강한 표정으로 미소 짓는 얼굴을 제가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저의 삶에 많은 이제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매력적인 외모를 갖게 됩니다. 이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원래 이제 상체가 105, 그리고 허리 둘레는 36이었고 배도 막 이렇게 나오고 해서 누가 봐도 옷맵시가 너무 안 났죠. 그런데 이 살을 빼면서 이 턱도 제가 많이 없어지고 턱의 라인도 살아나고 몸매도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남들도 보면 되게 멋지다고 하고 제 스스로도 제 몸을 보면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 건강한 외모를 통해서 저도 자신 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저를 바라보는 분들도 저를 좀 더 좋게 봐주실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저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여줄 일이 되게 많이 있는데, 물론 제가 말하는 이런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중요하거든요, 강사는. 그래서
좀 더 이전보다는 멋진 외모를 통해서 좀 더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가 좀 제가 어려운데요. 마음이 좀 착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몸이 힘들다 보면 막 짜증도 나고 그러다 보면 그 짜증이 나한테만 내야 되는데 이게 상대방한테 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몸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몸이 건강해서 마음도 즐겁고 편안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좀 잘못해도 예전에 막 야단칠 걸 지금 너그러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이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신력도요, 이 체력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굉장히 넓어지고 푸근해져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게 살을 빼야 되는 이유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몸이 매우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매력적인 외모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살을 빼야 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들 꼭 건강하게 살을 빼는 걸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들은 제가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5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모르고 했다가 매번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뭐 5가지 내용은 좀 많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원칙 5가지를 꼭 지키면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항상 생각하는 거가 뭐죠? 일단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프게 되면요, 이거 못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잖아요, 그죠? 다이어트를 할 때 이 배고픔이라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고, 이를 통해서 되게 예민해지고, 내가 예민해져서 결국 주위 사람들에 피해를 주고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100에 99명은 결국 이 배고픔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다이어트는 안 됩니다.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면서 하는 이제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그동안 배고픈 다이어트였다고 하면 그건 싹 잊어버리십시오. 적당하게 포만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 없이 기분 좋게 살을 빼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살을 빼는 기간 동안은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 운동이 즐겁게 해야 되는데,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막 진짜 런닝머신 뛰고 막 근력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죠. 재미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고 장기간 하다 보면 결국 이 스트레스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오래 못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요, 운동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식습관을 바꾸는 바람에 몸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운동까지 하게 되면 이거 실패 확률은 더 커집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기간 동안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식사를 저녁 6시 전에 마치는 겁니다. 늦어도 7시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면 되게 길어지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일찍 저녁을 먹고 마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살을 빼는 기간 동안은 가능하면 6시, 늦어도 7시 전까지 저녁 식사를 마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요, 수면. 충분한 잠을 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기간을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로 여러분이 잡으셨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은 좀 일도 좀 줄이시고 만남도 좀 줄이시면서 내가 잠자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수면과 체중, 다이어트의 관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중을 줄이는 기간 동안에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저녁을 일찍 드시고 일찍 주무셔요. 왜냐하면 늦게까지 안 자고 있으면 또 간식 생각나거든요. 치킨 생각나고 맥주 생각나고. 그래서 9시, 10시 돼서 일찍 주무시면 그 밤에 배고픔, 또 야식을 먹고 싶은 충동을 줄이면서 또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살을 빼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일찍 자면서 잠을 이제 충분히 주무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이 다이어트 할 때는 주변에 방해꾼들이 많아요. 야, 요번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시작해. 이런 이제 주변에 적들이 되게 많죠. 다 내 지인들이에요. 내 가족, 친구, 회사 동료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회식, 모임, 약속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살 빼는 그 1-2달 동안은 반드시 이걸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다이어트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5가지입니다. 다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는
먹는 음식 시간의 비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누구는 뭐 삼시세끼를 꾸준히 먹어야 된다. 또 누구는 아침은 황제처럼, 뭐 점심 보통으로, 저녁은 거지처럼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일 일식을 해라. 뭐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게 해보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방법을 알게 됐어요. 뭐 저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누군 좋다 안 좋다 말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 방법을 이제 정확히 알고 하게 되면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데 쉬워요. 16시간 동안 안 먹는 시간을 만들면 돼요. 자, 이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아까 제가 저녁 식사를 6시 전에 맞추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6시 전에 맞추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 6시, 7시 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6시에 맞춰서 아침 6시에 일어나면 12시간 동안 일단 내가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거기다가 4시간만 더 더하면 16시간이죠. 그러면 내가 저녁 6시에 먹었으면 다음날 10시까지 먹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이제 16시간 이제 공복을 유지하는 건데, 이 공복을 유지하는 그 16시간 동안 엄청난 이 지방을 태우면서 내부에 살도 빠지면서 안 좋은 지방도 이제 빼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 원칙만 지키면서 하셔도 살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르게 건강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16시간 하면 굉장히 길게 느끼는데 잠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빼면 견딜만 해요. 충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6시에 먹었으면 그 다음날 첫 식사는 16시간 뒤니까 그 다음날 오전 10시. 그래서 오전 10시 이후에 첫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원칙만 딱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그 10시부터 6시까지는 한 끼를 드시든 두 끼를 드시든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정말 마음껏 드셔도 돼요. 근데 그게 또 많이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단헐적 간식을 할 때 하루 2끼 정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제 10시에서 11시에 첫 끼를 먹고, 그 다음에 3시쯤에 과일이나 이제 채소를 간단하게 먹고요. 그 다음에 6시에 식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원칙 첫 번째가 배고프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 아침 안 드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냥 그겁니다. 내가 아침 안 먹고 점심을 좀 일찍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침을 어차피 안 드신 분들이 많은데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좀 일찍 먹는다. 10시쯤에. 그래서 이걸 이제 꼭 지키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뭐냐면요. 음식 먹는 방법의 비밀입니다. 음식 먹는 방법의 비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요.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 이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꼭꼭 씹어서 먹게 되면 천천히 먹게 되고, 천천히 먹게 되면 이제 포만감이 빨리 오기 때문에 과식하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꼭꼭 씹어서 먹게 되면 우리 타액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 타액에서 나온 여러 가지 소화 효소 때문에 위나 장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꼭꼭 씹어 먹는다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그냥 정말 5분, 10분 만에 먹죠. 제가 이게 점심 때 이렇게 가보면, 실제로 그 테이블에서 한 손님이 먹고 나가는 데까지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너무 빨리 먹어요. 그러다 보면 과식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충분히 씹지 않고 넘기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고 장에 부담을 줘서 건강에도 안 좋은 거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내가 의식적으로 30번, 50번을 씹는 거를 50번 씹고 넘기자는 거를 의식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들이면 가능하거든요. 내가 살이 빠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외모가 멋져지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 먹는 음식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식. 배가 터질 때까지 먹죠. 그래서 배불러 죽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죽습니다. 과식하지 않으려면 꼭꼭 씹어서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식 내지 속식이죠. 굉장히 이제 빠르게 먹는 거. 그러니까 과식은 천천히 먹다가 굉장히 많이 먹는 거고, 폭식이나 속식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야식, 밤늦게. 저도 야식 좋아했거든요. 야식 안 됩니다. 6시 전에 끝내는 거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식. 그 간식 때도 과자나 뭐 탄산음료 이런 거 안 됩니다. 과일 내지는 뭐 오이, 당근 이런 거를 이제 드시라는 거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 습관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10배, 20배 건강해진다는 걸 제가 장담합니다. 이 방법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밥 먹고 막 젓가락으로 또 반찬 먹고 해서 내 손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계속 쥐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밥을 하나 떠서 드시고 숟가락을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그리고 또 식사를 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해서 식사하면서 막 영화를 보고 또 스마트폰을 보면 이쪽에 내 의식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또 습관적으로 많이 먹게 되고 빨리 먹게 되고 꼭꼭 안 씹어 먹고. 그래서 요 다이어트 1, 2개월 하시는 동안은 식사하실 때 내가 식사하는 것만 집중하시고 꼭꼭 씹어서 드시고 과식, 폭식, 간식, 야식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지키셔야 돼요. 네,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먹는 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이 배고파서 그렇거든요. 먹는 양을 줄이면 뭐 한 끼, 하루 이틀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걸 한 달, 2달 지속한다는 건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다이어트는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내가 포만감을 느끼면서 배고픈 스트레스 없이 이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또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많이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일반 우리가 하는 조리한 음식, 화식, 우리가 평소에 먹었던 음식 말고요. 많이 먹어야 되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현미, 채식, 과일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껏 양껏 드셔야 돼요. 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간헐적 단식 원칙 하에서 내가 저녁 6시 이전에 먹고 그 다음날 10시 이후에 먹는 그런 패턴만 지키신다면 이 사이에 이 음식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포만감이 어느 정도 느끼실 정도로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아침 10시 이후에 먹는 첫 식사를 과일로만 먹습니다. 요즘 먹는 과일은 뭐 참외, 수박, 사과, 바나나, 토마토 이 정도를 계속 이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과일은요 배 터지도록 못 먹어요. 웬만한 체격 있는 남자분들도 바나나 4개, 5개 먹으면 질려서 못 먹습니다. 그리고 배도 불러요. 포만감이 옵니다. 이런 이제 바나나나 사과나 과일 종류들은요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또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어도 그로 인해서 살을 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일식을 첫 식사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과일을 드실 때는 꼭 껍질째로 드시길 권합니다. 사과 같은 거, 물론 바나나는 안 되지만 또 참외, 저는 참외도 껍질째 먹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네이버나 그런 데 검색해 보시면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탄수화물에 대한 중독이 있잖아요. 저희가 탄수화물을 안 먹고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기 힘든데, 그래서 탄수화물은 충분히 드셔도 되는데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능하면 현미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현미식. 왜냐하면 그거는 포만감도 충분히 느껴지고 섬유질도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영양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미식으로 먹으면 좋다는 건 뭐 요즘 거의 다 아시잖아요. 근데 현미식이 좀 흰쌀밥하고 달라서 좀 꺼끌거리죠.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이 현미를 찹쌀 현미하고요 일반 현미를 반반씩 섞어서 하면 먹기가 좀 더 부드럽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한데요. 이렇게 한 며칠 해보시면 이게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건강에도 무조건 좋고요. 자, 그런데 좀 내가 식사량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하나의 이제 팁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이제 다 나오실 텐데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실제로 이렇게 다 많이들 해보셨는데 많이 먹었는데도 오히려 살이 안 찌고 살이 빠지는 효과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저도 물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됩니다. 그 방법은 흰 쌀밥이든 아니면 가능하면 현미가 더 좋습니다. 현미만 드시기 힘드시면 약간의 흰 쌀밥 그리고 뭐 잡곡, 현미 찹쌀을 섞으셔서 밥을 하실 때 그 코코넛 오일 있잖아요. 그거를 한 스푼 덜어서 같이 밥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검색해서 보세요. 이게 길어지니까. 코코넛 오일을 넣어서 밥을 하시고, 자, 이걸 바로 드시면 안 돼요. 이거를 식히신 다음에 내가 먹을 양만큼 그릇에 넣어서 이거를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12시간 이상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 이제 저항성 성분이 높아져서
내가 12시간 이상 보관한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되시면 칼로리가요, 적게는 2배에서 4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제 한 공기 먹을 걸 2공기 먹어도, 내지는 많게는 4공기를 먹어도 칼로리가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내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는 식사량이 많다라고 하신 분들, 내가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 예전보다 더 많이 먹으면서도 살을 빼시고 싶은 분들, 또 탄수화물이 많이 먹고 싶은 분들은 이 방법을 꼭 권해드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먹는 양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충분히 드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만 지키면서 하면 즐겁게 또 맛있게 스트레스 없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는요, 먹지 말아야 될 것과 꼭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아주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52입니다. 그런데 20대로 되돌아온 것 같아요. 정말 하루 종일 피곤한 것도 못 느끼고 힘이 이제 넘쳐납니다. 예전에는 못 느꼈던, 이건 기적 같아요. 이 시운들 되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오후 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하고, 그냥 피곤함이 머리에 아주 그냥 박혀져 있죠. 근데 지금 저는 피곤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굉장히 건강하고 그 다음에 상쾌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고 꼭 먹어야 될 것을 먹어서 바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꼭 살을 빼서 또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제가 해보니 음식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거의 99.9%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걸 지켜낸다면, 한 2달만 지키면 여러분 몸이 20대로 되돌아갑니다. 처음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평생토록 해왔던 식습관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만 하면 적응이 됩니다. 이때까지면 여러분들이 꼭 이겨내셨으면 해요. 자, 첫 번째, 고기, 생선 안 됩니다. 고기, 생선 안 돼요. 닭고기도 당연히 안 되죠. 이걸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럼 계속 힘들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 내 몸이 정말 건강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육가공식품 안 됩니다. 치즈, 우유, 달걀 이런 것들 다 안 됩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것까지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염분이 많은 음식 안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건 왜 그렇죠? 염분이 많은 이걸 먹게 되면 물살이 차오르요.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도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이것도 그냥 그런 겁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 안 됩니다. 또 뭐가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뭐 이런 거 다 패스트푸드잖아요. 이런 거 왜 안 좋죠? 여기에는 많은 염분과 엄청난 당성분과 안 좋은 기름과 맛을 내기 위한 각종 향신료와 조미료가 들어가 있죠. 독의 합체입니다. 그냥 모든 독을 다 합쳐놓은 거죠. 패스트푸드 안 됩니다. 요것만 지키셔도 여러분들 몸이 한 달만 딱 해보시면 스스로 느껴지실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들을. 자,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알았고, 이제 꼭 먹어야 될 것 설명드릴게요. 과일, 채소, 그리고 현미밥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고 요것을 드시면 돼요. 딱 2달 동안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하고 평소대로만 드셔도 체중이 확 빠지고, 그러니까 체중이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되게 건강해집니다. 막 에너지가 넘쳐나요. 물론 식습관을 이제 바꾸면서 처음에 요거 먹는 거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는 있는데요. 입이 되게 이제 깨끗해지면서 예전에 채소나 과일이나 또 현미밥에서 느끼지 못했던 고소하고 담백하고 정말 상큼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먹어야 될 것은 이제 과일을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온갖 채소들, 뭐 채소면 당근, 오이, 각종 쌈채소들 이런 것들 드시고요. 밥은 가능하면 이제 현미밥으로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현미밥으로만 드시기 좀 힘드시면 현미밥하고 현미 찹쌀이 있어요. 이걸 5대5 비율로 섞어서 드시면 드시기에 좀 많이 편안해지십니다. 2개월만 딱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신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하면 이게 이제 습관화가 돼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6개월 됐거든요. 이전에 이게 2개월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먹지 말아야 될 것 안 먹습니다. 생각도 안 나, 이제는. 그리고 지금 이제 먹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맛있는 거죠. 지금 계절 과일들, 계절 채소들, 각종 이제 쌈 채소들, 현미밥,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에
그 순수한 그 식자재 맛들이 있거든요.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생각이 별로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52인데 80이 돼서도 20대 몸으로 유지할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는 돈, 명예 다 필요 없어요. 이 몸이 건강해지니까 삶의 질이 진짜 한 100배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6번째,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여러분들 꼭 2개월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7번째입니다. 자, 7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다이어트.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린 거 관련해서 뭐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많이 나온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 정도 뺄 수 있냐. 그렇죠? 보통 해보면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셨던 대부분의 분들이 2달 정도면 적게는 5kg, 많게는 한 12kg, 요 사이를 대부분 이제 빠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빠져요. 기초 대사량이 좋다 보니 나이가 드신 분들도 뭐 이렇게만 하시면 누구나 다 최소, 아주 최소 5kg는 다 빠진다는 거죠. 2개월 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지만 가장 큰 고민이 요요거든요. 요요. 이전 체중으로 돌아오는 거 그 이상으로 더 돌아오죠. 그래서 대부분 이 다이어트 실패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요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유가 되게 음식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막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돼서 어느 순간 스스로 무너집니다. 에이, 오늘 그냥 치킨이나 먹자, 피자나 먹자. 그동안 이제 참아왔는데 살도 한 10kg 빠졌겠다.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예전 음식으로 되돌아가잖아요. 100% 요요가 옵니다. 100%.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살찌우면 다이어트를 합니다. 평생 반복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몸도 많이 다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충분히 먹어요. 과일도 배 터지게 먹어도 됩니다. 채소, 현미식만 드신다고 하면 충분히 포만감이 들 정도로 드셔도 된다는 거죠.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고기, 생선, 우유, 닭고기 이런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셨던 것만 안 드시면 된다는 거죠.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요요 현상이 오는 거는 배고픔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배고픈 다이어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질문 또 많이 해요. 과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자, 살이 안 찝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우리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과일에 있는 당하고 우리가 뭐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그런 흰 설탕, 단순 당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과일 그렇게 먹어서 살이 찌는가? 물론 이제 과일하고 다른 거하고 섞어 먹으면 살이 쪄요. 일반식하고. 과일만 먹어서는 살이 절대로 안 찝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어서 살이 찌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집에서 그 후식으로 그 과일을 먹는 것들은 다 살로 갑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과일을 드실 때는 과일만 드셔야 됩니다. 충분히 드셔야 돼요. 배불리. 살 안 찝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얼마의 기간 동안 이제 해야 되냐.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래 하면 오래 하실수록 좋아요. 평생 하면 더 좋죠. 저는 글쎄요. 지금 이제 한 7개월 차 되어 가는데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맛있으니까. 왜냐면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왜냐면 몸이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뭐 이제 가끔은 그 평소에 이제 고기나 생선 이렇게 보면 솔직히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뭐 충분히 참을만 해요. 왜냐하면 더 맛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개월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습관화가 되면 여러분들도 뭐 6개월, 8개월, 또 1년 아니면 이제 평생 해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는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책 3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좋은 책 한 권을 만나게 되면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 다양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읽지 않았던 책이 의외로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책들을 많이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다 실패를 했죠. 근데 제가 요번에 이 책 3권을 만나면서 실패 없이 완벽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살을 빼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책 3권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50년 이상 믿어왔던 사실들이 정반대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3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꼭 정말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이 책 3권은 꼭 사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절대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목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입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이 책은 여기 이제 따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여기 이제 책 소개가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을 먹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지금 여기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 책 세 권. 자, 이 책은 저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출판사하고 저자하고 관련도 없습니다. 이 책은 정말 이 다이어트 또 건강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읽게 되면 남은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또 더욱더 오래 더욱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재산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책 꼭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진다면 정말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여서 살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꼭 이 책 세 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건강하게 살을 빼서 행복하게 사는 그 8가지에 대한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근거들, 사례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강론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시작할 때 이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 내가 언제 봤지? 놀랍게도 한 달 넘게 하늘을 보지 못한 분도 있대요. 이렇게 고개 들어서 이렇게 보면 바로 이렇게 정말 이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도시에 살면서 너무 바쁘게 살면서 이 하늘을 한번 쳐다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너무 각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고 계시다면 지금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도 이 파란 하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잡념 다 잊으시고 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맑아지고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한 10초만이라도 고개를 들어서 이 맑은 하늘을 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